안녕하세요. 이곳에 시댁 이야기가 많던데 저도 시댁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시댁은 아니고 다름 아닌 저희 엄마의 시댁 이야기입니다. 저희 엄마는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세대의 엄마들 중에서는 유독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엄마도 그중 한 명이었죠. 세상 물정 모를 때 25도 넘기지 않을 무렵 아빠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바로 합가를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거의 40년간 모시고 사셨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신혼 한번 제대로 못 즐겨보시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합가하고 계시죠. 친할머니는 5년 전 돌아가셨고 시집살이가 심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잔소리도 좀 있으시고 서열을 중요시하는 분이셨습니다. 며느리 입장도 좀 이해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셨기에 엄마는 어디 한번 마음 편히 다니신 적 없이 삼시세끼를 차려내시고 그러고도 모든 집안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는 우리 집 상에 늘 있던 국과 찌개와 대수롭지 않았는데 크고 나서 알게 되었죠. 그것이 할아버지의 지침이었기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엄마의 고생한 흔적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다 얼마 전 할아버지께서 재산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에 길이 생기면서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 올랐다는 땅을 파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로 하셨고요. 5남매에게는 각각 3억씩, 손자들에게는 3천만원, 손녀들에게는 300만원. 원래부터 남아 선호사상이 심하신 분들이라 저랑 언니가 서름도 많이 당하고 엄마가 남동생 낳기까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크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재산기여에 보탠 것도 없고 왈가왈부할 부분 아니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엄마였죠. 40년간 모신 저희 어머니에게 고작 1,000만원을 주셨습니다. 제사, 명절뿐만 아니라 친척들 모든 행사들도 우리 집에서 했고 심지어 친척 어른들 아들, 딸 시집갈 때 인사도 우리 집으로 올 정도였습니다. 그거 매번 대접하고 뒤치다꺼리하고 남들은 치를 떤다는 명절을 엄마는 한 달에 몇 번이고 한 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툭하면 놀러와서 옥상에서 고기 구워 처먹고 가고 그거 나르느라 우리 엄마 무릎이 사람 무릎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친정 왔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온종일 잠만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을 때 되면 맛 품평해나 하기 일쑤였고 저녁 되면 또 고수도 판 벌려서 신나게 놀면 간식거리, 안주거리 해다 나르는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솔직히 막말로 노비가 따로 없었죠. 아버지는 매일 취미생활 바꿔가시며 나돌아 다니시느라 집에 계시는 날이 손꼽고 필요한 생활비 정도만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 참 저희 잘 키워주시고 야무지게 살림하셨어요. 문제는 엄마가 이번 일로 너무 서운하셔서 마음의 상심이 크셨는지 거의 모든 걸 포기하고 놓은 채 들어 누우셨습니다. 오로지 돈을 적게 줬다는 문제보다는 그간 모신 대가가 겨우 이 정도인가 싶으신가 봐요. 40년 모신 게 고추 달고 태어난 손자들보다 못한 거냐고 계속 힘들어 하시네요. 고맙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통장에 1,000만원 보내놓으신 게 너무 분통하시다고요. 오히려 엄마보다 자기 딸들 돈 적게 받는 데에 따지고 드는 친척들의 괴리감을 느끼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집안일도 안 하시고 누워만 계십니다. 저도 화나는 건 그런 저희 엄마를 돈 안 줘서 삐친 사람 취급하면서 욕심이 많다느니 뒷말을 하고 할아버지는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왜 돈이 적냐? 돈이 적어서 지금 그렇게 골이 난 거냐? 얼마를 원했길래? 였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엄마가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분해하시고 우시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네요. 엄마 하는 말이 정말 엄마는 너희 아빠랑 고모들한테 말하고 싶어. 이제 너희들 아버지 너희가 모시고 살으라고. 안 되면 이혼하고 집이라도 나가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게 너무 분통하다. 정말 원룸이라도 나가서 살고 싶다. 내 40년을 어떻게 저렇게 짓밟으실 수 있지? 내가 왜 더 이렇게 살아야 하니? 하시며 죽겠다고 하십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살 작은 전세 정도는 신랑이랑 이야기해서 얻어드릴 수는 있지만
평생을 친구도 없이 오로지 뒷바라지만 하시다가 혼자 나와 사신들 괜히 또 마음에 병나시지는 않을까, 또 진심은 맞으실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할아버지께 뭐라고 제가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저 답답합니다. 저도 결혼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시댁에서 40년 시부모님 모신 게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에서야 더 엄마의 고생을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 명절 준비에 장도 안 보시고 두 손 놓으셨는데 정작 아버지는 신경도 안 쓰시고 할아버지가 고모들한테 다 알려서 전화 문자 폭탄이 떨어진다고 꺼두신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엔 신랑에게 양해를 구하고 엄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뭐라고 하거든 제가 싸울 마음으로 있어보려고 합니다. 엄마도 꾸역꾸역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속은 뭐 모르죠. 어떻게 해야 할런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후기.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네요. 저도 그간 자라오며 안 싸워본 건 아니었습니다. 고모도 같은 여자고 며느리면서 어찌 엄마에게 그러냐, 작은 아버지도 딸이 있으면서 시집가서 우리 엄마처럼 살면 좋겠냐 이야기를 했었죠. 할아버지께도 대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볼일 보면 알아서 좀 챙겨 드리세요. 밥 없어요? 반찬 없어요?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웬만한 건 다 손수 좀 하세요. 저희 엄마 힘들어요. 이야기를 해도 벽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가에 일이 있어서 가실 때에도 밥 안 주냐 전화가 오시고 차려줄 때까지 안 드시고요. 이웃집 아줌마한테 부탁하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빠는 저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매번 낚시며 골프며 등산이며 세상 온갖 취미 다 즐기면서 개인 생활 하시며 엄마 고생하는 건 보이시지도 않은 아빠한테 말하다 안 돼서 정말 포기 상태이죠. 정말이지 말이 안 통합니다. 아니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할아버지한테 제가 엄마 좀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러이러지 않느냐, 어디 어른한테 이러라고 하지 않느냐, 속알머리가 없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다가 끝이 납니다. 저게 대화일까요? 겪어본 사람만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았습니다. 자식인 제가 왜 안 뒤집고 싶고 천불이 안 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유는 엄마가 강단 있게 행동을 못 하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하며 항상 결국 수용하셨고 굽히셨고, 그러니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엄마를 더 챙겨드리는 것밖에는. 가족이니 나 하나 희생하자 참으셨는데 저런 취급을 받으니 터지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괜히 종용해서 억지로 갈라놓으면 엄마 마음이 편할까, 정말 그걸 바란 걸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묻고 듣고 제가 집안에서 욕을 심하게 먹고 호로자식 되는 한이 있어도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었네요. 정말 이 결혼의 끝을 내고 싶냐고.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컸으니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할 일도 없고 집 구할 돈이야 전셋집 마련해 줄 정도는 된다고 했더니 엄마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명절이었는데 4일 내내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나간다 하시고 나갔으니 저로선 크게 염려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뭐하고 계시나 걱정이 커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빠는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하셨고 할아버지랑 고모들은 난리가 났죠. 하루 전날까지 엄마 어디 갔냐며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시더니 차례상 지나는 것도 몰라서 서로 우왕좌왕 하는 꼴이 정말 우습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는 집을 떠난 지 5일차에 돌아오셨고 당장이라도 불효령을 내릴 것 같은 할아버지 표정에도 굴하시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이혼을 선언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친구네 집이나 숙소를 잡아서 있을 테니 이혼 준비해달라고. 아빠는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뭐하는 거냐 소리 지르시고 할아버지는 뒷목을 잡으시더니 고모한테 전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나가고 고모들이 달려와서는 저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왠지 모를 쾌감에 엄마 이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나봐요 해버렸습니다. 아빠는 너희 엄마 왜 저러냐 하시는데 질문 자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대꾸하고 싶지도 않더군요. 옆에서 신랑이 조용히 그러게 왜 40년을 참고 사셨는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 문제만 부탁한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돈은 나중에 소송해서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댓글들처럼 엄마는 소송을 할 생각이신 것 같고 모든 게 부질없었다는 생각에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일 동안 변호사를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오래 사신 세월만큼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가능하고 시댁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 하시면서 이렇게 내 결혼을 마무리하는구나 하시면서 씁쓸하게 웃으시는데 마음이 아팠네요. 엄마가 이렇게 강하고 결단력 있으신 거에 놀랐고 왠지 모를 쾌감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할아버지와 고모들은 엄마를 돈에 눈먼 며느리로 여기면서 욕하기 바쁘지만 이제는 상대하고 싶지도 이해시키고 싶지도 않네요. 아빠는 술만 드시고 계시는데 너무 한심해 보이네요. 어쨌든 저희 엄마는 이렇게 40년 노예 같은 며느리 인생이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 절차를 밟자 그동안 모든 일을 저희 어머님이 하셨는데 한바탕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제사상은커녕 밥조차 제대로 한번 해본 적 없는 시아버지는 며칠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 그제서야 엄마의 소중함을 알았는지 엄마를 찾고 미안하다며 돈을 더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어이가 없고 여전히 돈 때문에 엄마가 그랬다고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나 보네요. 결국엔 자기들이 힘드니 또다시 부려먹을 사람을 찾는 꼴이니 이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은혜도 모르고 호구로 안다는 말이 나왔나 보네요. 물론 모든 걸 정리했을 때 허망함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가 제2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엄마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조언들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힘들면 중간에서 조율해야죠. 40년 가정부로 일했는데 지금 이 꼴이 뭡니까? 또 이혼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이겨내야 합니다. 재산 분배한 거 보니 할아버지 인생 마무리 단계인데 끝까지 지켜봤자 돌아오는 재산 없습니다. 끝으로 지금 사는 집이 할아버지 집이면 그것도 자식들 n분의 1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던가 아니면 유지하면서 지금 집이라도 받으려면 형제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해요. 결단이 필요하지만 집안 살림만한 어머니를 글쓴이가 평생 모시고 사는 게 아니면 그냥 보고만 있어야지 어쩌겠습니까? 댓글이: 이제부터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에 손대시라고 하세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라는 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기 집안이 굴러갔다는 걸 알아야 돈 욕심을 부리네, 내 딸보다 돈 더 많이 받아간 내 따위의 소리를 안 하죠. 할아버지 본인은 물론 자식들은 자기네 아버지 부양 안 할까봐 벌벌 떨고 알아서 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혼하라고 하세요. 1000만원 받고 계속 노예짓을 하느니 재산 분배받고 혼자 사는 게 1000만번 낫지. 댓글 3: 아빠한테 이혼 소송을 거세요. 위자료라도 받아야 덜 억울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지요. 남편도 꼴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남은 인생 남 뒷바라지 말고 엄마 인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원데이 클래스도 많아서 취미생활하며 사람들도 만나다 보면 괜찮으실 거예요. 님이 여행도 같이 가주시고 심리상담도 받게 해주세요. 진짜 40년 인생 어떡하나요? 너무너무 가엾습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후기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의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쓰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지혜를 주실 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1년 조금 넘은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입대한 지 이제 딱 4달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사귀어보는 남자친구이고 서로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고 참 힘들었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님과도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친을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평소에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면 남자친구 부모님께 굳이 내가 너무 굽히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였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어머님과 잘 지내면 당연히 너무 좋겠죠.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절 너무 잡으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부터 어머님 때문에 제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남친 엄마가 저를 어떻게 잡으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말해드릴게요. 제가 남자친구랑 사귄 지 딱 43일 됐을 때 남친 엄마가 나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친 몰래 부르시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죠. 집에는 남친 엄마, 남친 누나, 나 이렇게 여자 3명이 있었습니다. 너 평소에 집안일은 잘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가끔 엄마 도와주는 정도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점심을 먹었어요. 남친 누나는 저에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고 먹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남친 엄마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나가서 TV를 보셨고요. 저희 집은 밥 다 먹고 나면 거의 바로 치우는 편이라 그런지 두 사람이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반찬통을 정리하고 식탁을 치웠습니다. 어머님, 식탁 다 치웠는데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그럼 설거지 좀 해라 하시더군요. 헐, 살짝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남친 누나가 방에서 나오네요. 엄마, 우리 사과 먹자 라면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날 남친 없는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밥 먹고 식탁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남친 누나 사과까지 깎아줬네요. 처음 그렇게 남친 엄마와 긴 시간을 보낸 거기도 하고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아바타처럼 원하는 대로 행동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죠. 뿐만 아니라 남친 엄마는 남자친구랑 나랑 싸웠을 때도 간섭을 하십니다. 남친 엄마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듯 했어요. 평소에 저한테 전화, 문자는 기본이고 카톡에 배경음악까지 해놓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뻐하신다는 생각에 그래 남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자 싶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남자친구랑 싸우고 집에 오면 어김없이 남자친구 엄마한테 문자가 옵니다. 너네 싸웠니? 땡땡이 기분 안 좋아서 들어왔는데 왜 싸웠니? 그럼 나는 우리 둘의 이야기를 남친 엄마한테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해야 합니다. 뭐 인신 크게 써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 바보 엄마시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저를 더 화나게 하십니다. 네가 잘못했네. 여자애가 그렇게 기가 세서 어떡하니? 우리 땡땡이가 원래 그런 면이 있어. 그런 것도 모르고 여태 사귀고 있는 거니? 이런 반응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해서 싸운 적도 있지만 남친 잘못으로 싸웠는데 저런 소리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저의 갑갑함이 느껴지고 있으시죠?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는 이유는 이제부터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지금 입대한 지 4달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진짜 처음 일주일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항상 내 옆에 같이 있어주던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로 2년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내 생활을 점점 찾아가는 중입니다. 남친 엄마가 날 감시하는 것만 빼면요. 남친이 입대한 그날 밤부터 나한테 매일 문자나 전화, 카톡을 하십니다. 어디니? 바뀌니? 술 마시니? 누구랑? 거기 남자도 있니?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자애가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 보기 안 좋다. 땡땡이한테 편지는 쓰고 있니? 너 땡땡이는 지금 추운 날 고생하고 있는데 땡땡이 없다고. 너 너무 자유롭다. 이때는 종강하고 동아리 모임에서 술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 아들 나라 지키는데 제가 술 마시고 있는 것이 싫으셨나 보더군요. 우리 부모님도 절 이렇게 간섭 안 하시거든요. 우리 집에서 딱히 통금 시간도 없지만 제가 그렇다고 막 새벽 3시, 4시까지 밖에서 놀지도 않아요. 남자가 뭐예요? 여중, 여고, 여대 3코스로 사는 21년 인생입니다. 남친도 대학 와서 선배들이 주선해준 4대4 미팅에서 만나서 연락하고 지내다가 처음 사귀게 된 거고요. 그런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고 특히 밤에는 뭐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으십니다. 이렇게 꼬박 4달을 지냈어요. 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군대에 보내시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실까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도 아니고 게다가 우리 엄마는 날 방목하는 스타일인데 막말로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나요? 내가 며느리입니까? 시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이걸 가만히 받아들이고 참는 게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오라고 연락하는 건 기본이고요. 김장 때도 오라고 하고 심지어는 명절을 앞두고 장 보러 같이 가자고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라고 연락이 올 때는 약속이 없어도 있는 척 하면서 거절하기도 했고요. 그 설거지 사건 이후로 다시는 혼자 가지 않겠다 다짐을 해서 절대 가지는 않았는데 계속 오라고 하는 걸 거절하는 것도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또 연락이 와서 자꾸 노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니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 나는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학교 생활도 못하고 내 생활을 즐기면 안 되는 건가요? 맨날 군대에 있는 남친 생각하면서 눈물이나 흘리고 남친한테 보낼 편지나 쓰고 선물 상자나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사건은 오늘, 지금 새벽 2시니까 어제 저녁 터졌습니다. 저는 평소에 친한 여자친구들과 함께 종각의 타종 행사를 보러 갔습니다. 어김없이 11시 넘으니까 남친 엄마한테 어디니? 뭐하니? 카톡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기분 망치기 싫었습니다. 카톡을 읽었지만 그냥 아예 휴대전화기를 꺼놓아 버렸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타종 행사를 보고 분위기에 취해 돌아다니다가 친구 아빠 차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전화기를 켰어요. 문자 12통, 카톡도 20개, 부재중 통화도 2통, 모두 남친 엄마한테 온 거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TV를 보고 있는데 남친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미 전화가 왔을 때부터 오늘은 결론을 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겠다는 게 아니라 이 남친 엄마와의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전화 받자마자 쏟아지는 남친 엄마의 말. 너 어제 어디서 뭐 했니? 왜 카톡 보고도 답장을 안 하니? 전화는 왜 안 받니? 휴대전화기는 왜 꺼놨니? 심호흡을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땡땡이 여자친구일 뿐입니다. 저희 엄마도 안 하시는 간섭을 왜 어머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 땡땡이 많이 좋아합니다. 땡땡이 군대 간 것도 저도 슬퍼요. 저도 힘들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으면 저는 제 생활이 없나요? 매일 집에서 울기만 해야 하나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으면 나갈 거고요. 학교 동아리 행사 있으면 갈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어머님께서 터치를 하세요? 어머님은 그냥 제 남자친구 어머님일 뿐이세요. 그동안 버릇없다 소리 들을까봐 계속 참았습니다. 근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앞으로는 더는 제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 땡땡이 많이 좋아해요. 어머님 덕분에 좋아하는 땡땡이랑 헤어지기 싫으니까요. 어머님은 많이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그냥 저 말 딱 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님한테서 연락은 없습니다. 저 잘한 걸까요? 일단 내 속이 시원하니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네요. 후기. 7년 만에 다시 글을 쓰는 거라면 믿으시겠어요? 이전에 제가 썼던 글을 읽어보니 정말 저런 일이 있었구나 싶으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지금 저는 28살이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때의 남친은 휴가 2번째 나올 때쯤 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떨어져 있다 보니 마음도 서로 좀 소원해졌고요. 그 남친 엄마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른 소리 한 이후로 그 남친 엄마는 저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았고 대신 남친이 휴가 나왔을 때도 저랑 스쳐가며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없는 사람 취급을 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남친하고도 좀 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오래된 이야기네요. 저도 그 사이에 몇 명의 사람을 더 만났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타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부서 이동을 한 후배가 있는데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아요. A라고 할게요. 어쩌다 보니 제가 업무를 가르쳐주면서 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A가 사는 곳이 전 남친 동네여서 나도 거기 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술도 마시는 일이 생겼죠.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혼 사유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이라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찾아오시는 통에 결혼 1년 생활 동안 한 번도 주말에 데이트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며느리 옷 입는 것까지 간섭하는 시어머니에 질려서 이혼했다고요. 그러다가 그 전 남친 동네를 같이 지나가는데 저곳이 전 시어머니 가게라고 하더군요. 저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전 남친 어머니가 유명한 큰 식당을 운영하시거든요. 잘 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버셔서 가끔만 식당 나가시고 다 사람을 써서 운영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곳 사장님이라고 하니 너무 놀랐죠. 확인 사살차 남편 이름을 물어보니 맞더라고요. 전 남친 이름이. 정말 세상에 무슨 이런 우연이 있나 너무 기가 막히고 신기하고 놀라웠네요.
오래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립고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이혼했다고 하니 왠지 좀 짠한 감정이 들긴 했습니다. 정말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그 애인은 집에 인테리어도 마음대로 못했다네요. 다 시어머니가 간섭하고 이건 풍수지리적인 부분에서 안 좋다, 이건 촌스럽다 등등 이유를 다시고 식재료까지 다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 아들 이효리 해먹여라 등등의 훈수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셨대요. 그 아줌마 자신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는 있을까요? 정말 결혼은 남편 될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만나는 사람도 없지만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해도 믿겨지지 않는 일에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후기를 달아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댓글. 먼저 대박이라는 생각밖에 없네요. 그 신기한 우연에 놀라고 그 남친 어머니라는 사람의 인성에 놀랍네요. 저는 남자친구하고 3년 전에 사귀고 지금은 남친 군대 간 상태이지만 지난 3년간 남친 부모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남자친구네 부모가 나 만나자고 했는데도 다 대놓고 거절을 했고 진짜님 대박입니다. 설령 남자친구 엄마가 집에 오라고 했다 해도 난 애초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모든 상황 남자친구에게 전부 말했을 것입니다. 설거지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나왔어야 하고요. 전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남자친구네 부모가 그러면 욕하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늘이 글쓴이를 도왔네요. 그 인연 쭉 가져갔으면 글쓴이도 지쳐서 이혼했을 것 같습니다. 댓글이. 첫 번째 글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진짜 제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었는데 7년 만에 후기를 보니 큰일 날 뻔했구나 싶네요. 어떤 여자를 만나도 갈라놓을 시어머니네요. 글쓴이는 아직 결혼 안 하셨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결혼하세요.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관여하는 시댁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봅니다. 다 큰 성인들한테 왜 그렇게 간섭들을 하는지 그 친구분도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